자, 필기하세요. 개념원리 상용문입니다. 좀 끝나고요. 자, 여기는 뭐 많이 안 다뤄보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하고 앞으로는 많이 없을 예정이긴 해요. 문제가. 자, 뭐 할 거냐면 상용록을 할 거고, 이건 전형적인 내신 대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에서 좀 앞으로 와, 빈지야 앞으로 와, 빈지야 너 앞으로 와. 말 안 들을 거야? 그치? 모의고사 파트에서는 상용록을 이제 많이 사왔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또 어차피 2학년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니까 상용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해 줬으니 언급했는데, 상용록은 위치 모의 로그를 얘기한다. 시의 로그를 상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인 로그를 쓸 때는 위치를 써 안 써? 안 써서 이렇게 A라고 씁니다. 카운터 가서 심하율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방이 없죠. 자, 위치 시인 로그를 상용록을 하고 위치 생략해서 이렇게 쓰기인데 왜 위치 10인 로그를 특별한 로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쓰는 숫자는 몇 진법의 숫자야? 10진법의 숫자지. 뭐부터? 0부터 9까지 총 몇 개의 수를 써? 10개의 수를 쓰고 있는 중이야. 10개의 수를 가지고 맞아 이거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세종? 0, 1, 2, 3, 4, 5, 6, 7, 8, 9, 10개 맞아. 10개의 수를 가지고 하는데 그럼 봐봐. 우리가 꼭 10진법의 수를 쓰진 않아. 예를 들어서 시계 있지, 시계. 시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 1부터 12까지 있지. 시계는 사실 12진법을 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루는 핸드폰, 컴퓨터 등과 같은 기계들은 몇 진법의 숫자를 씁니까? 20진법의 숫자를 쓰죠. 그래서 그거를 반도체라 부르죠. 전기가 흐르는 걸 1로 보고 흐르지 않는 걸 0으로 인식해서 20진법을 씁니다. 대학인 거야지. 우리나라도 알지. 사람은 몇 진법의 숫자를 쓰니까 10진법의 숫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건데 조금 어렵게 설명해 줄게요. 유효 숫자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1618이라는 숫자를 실제로 과학 시간에서는 1618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어떤 수를 다루냐면 니네 원소 주기율표라고 본 적 있니? 없어요? 없어요? 멘델레이에프. 뭐라고요? 멘델레이에프가 멘델레이가 자, 니들이 배우는 주기율표 뭐부터 시작해요? 수소, 그다음 헬륨, 2, 수엘, 2배, 붕탄, 질산, 나바, 날교, 인항유가 각각 기억나요? 선생님 때는 한 100개 정도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수소를 보면 그 주기율표를 보면 그 원소 밑에 너네들 약식 주기율표를 보는데 원래는 대학교 가면 원소 밑에 굉장히 자세한 숫자들이 써져 있거든. 그게 이제 무게를 나타내는데 수소 하나의 무게는 굉장히 가벼울까 굉장히 무거울까? 수소 하나는 굉장히 가볍겠죠. 무게를 니들이 이제 흔히 쓰는 그람의 단위로 쓰게 되면 0.0000000 이렇게 들어갈 거야. 또는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천체 물리를 배우게 되면 별자리 같은 걸 배우게 되면 그 별자리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굉장히 멀죠. 킬로미터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멀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를 다루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 공이 많이 붙고 또는 소수점차가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 시간에서 유효숫자 표기법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1618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1.618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 자릿수라고 불러. 에다가 10의 몇 승인지를 표현할 거야. 그러면 1.618에 10의 몇 승을 곱해야 1618이 되죠? 3을 곱해야 10의 3승을 곱해야 1618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효숫자 표기법은 우리가 의미가 있는 1.618을 써주고 이게 의미 있는 숫자죠. 뒤에
10의 3승인 거 결국에 몰라주면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의 표는 10의 거듭제곱이지. 그래서 니치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를 쓸 때는 니치 10의 로그로 바꿔서 표현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로그에 대한 계산 결과를 봤을 때, 특히 상용 로그에 대한 계산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이 수가 어떤 수다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이미 알아. 산과 염기 배웠어요? 중성은 뭐야? 산, 염기 안 배웠어? pH가 pH 안 배웠어요? pH 농도 몰라요? 중성을 pH 농도 뭐라 불러요? 7이라고 부르죠. 그럼 pH 농도가 뭐 할수록? 작아질수록 뭐해? 산이고 pH 농도가 커질수록 염기라 부르죠. 그럼 그 산과 염기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포인트는 뭐였어? 안 할게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사실 pH도 어떻게 나오고 뭐냐면 사경록을 통해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내가 뒤에 로그할 때 표현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 봐봐. 일단 요거는 기본 지식이었어. 로그 1은 뭐였어? 0이죠. 그 다음 로그 2부터 쭉 가서 로그 10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건데, 물론 이제 로그 2는 0.301 문제 써져 있을 거야. 로그 3은 0.477 써져 있고, 중요한 건 로그 5였죠. 로그 5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1-로그 2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당연히 상용 로그에서 기본적인 연산법이 될 거예요. 자, 잘 봐. 우리가 이 A라는 숫자를, 다시 1618이라는 숫자를 너무 커가지고 이 수를 조금 분석해 보고 싶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저게 4자리 숫자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냥 저 수가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 사람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숫자를 어떻게 분석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뭘 붙이기 시작하냐면 상용 로그를 딱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라는 건 결국에는 왜 쓰는 거냐면 저 숫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를 분석한다라는 거는 유효숫자 표기법에 의하여 로그 1.618 곱하기 10의 3승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로그에서 곱하기로 연결된 거 진수가 그 로그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더하기로 분류할 수 있을 거야. 더하기 로그 10의 3승이지. 그 뭐가 될까요? 로그 10의 3승이라고 하면 너가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10의 10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로그 1.618이라는 것은, 자, 요 숫자는 지금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한 자릿수인 거지. 그럼 여기 봐봐, 로그 1은 한 자릿수의 가장 작은 숫자죠. 0이고, 그 다음 로그 10은 두 자릿수의 가장 작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0과 1 사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너는 어떤 숫자가 되겠어? 0. 얼마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은 10의 자연수 거듭제곱 또는 정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 됐니? 따라서 이 상용 로그라는 걸 분석했을 때 우리는 요 A라는 숫자가 궁금해서 상용 로그를 씌워봤더니 그 결과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정수 플러스 소수로 나타난다. 이걸 정수 부분이라 부르고 소수를 소수 부분입니다 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A가 뭔진 모르겠지만 너의 상용록을 씌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석해보면 대략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숫자냐의 기준은 뭐냐? 이 수가 몇 자리 수냐를 분석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일 거야. 그럼 여기 봐봐. 결국에 너는 몇 자리 수였고 결과적으로 1618은 몇 자리 수야? 어렵습니까? 1618은 몇 자리 수입니까? 네 자리 수라고 네 자리 숫자 맞습니까? 소름 돋아요. 네 자리 숫자인 거죠? 그 네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10에 몇 승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3승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상용로그에 계산했더니 정수가 뭐가 나왔어? 3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를 상용로그 씌워서 나온 결과의 정수 부분이 뭐가 됐으니까 3이 됐으니까 이 숫자는 몇 자리 숫자라고 우리 예측이 가능한 거야? 4자리 숫자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릿수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예를 들어줄게. 자 나는 0.001618을 조사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 숫자가 너무 작은 숫자였대. 우리는 알 수가 없었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씌우겠다는 거야? 로그를 씌워보겠다라는 거야. 그 로그를 씌워서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정수 부분이 튀어나올 거고 그 정수 부분에 의해서 자릿수라는 걸 유추해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조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얘는 로그 무조건 몇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하기 여기에 소수점 앞에 한 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 숫자인 거야? 뒤에는 의미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한 자릿수 곱하기 자 이번에는 10에 몇 승을 해줘야 0.001618이 될까?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승은 몇이에요? 1000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나는 로그로 분리를 시키면 로그 1.618 더하기 로그 10의 10의 마상이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그 1과 로그 10 사이니까 0. 얼마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요게 무슨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 정수 부분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그러면 정수 부분을 봤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온 이유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어.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몇 자리 수가 아닌 거야? 0.001618 이렇게 읽어요.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는 몇 번째 나타나? 세 번째 나타나지.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는 숫자는 자릿수라고 볼 수 없고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세 번째부터 나타납니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몇 자리 수 이러지만 이거 그렇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봐봐. 결국에 이게 0보다 큰 수가 나왔을 때는 이 3이 나오면 몇 자리 수인 거야? 4자리 수인 거고 마3이 나왔을 때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몇 번째나? 세 번째다라고 읽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자릿수를 읽는 방법이 두 가지의 결과가 생기는 건데 이 정수 부분이 결국에 무슨 수면?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면 그 정수 자리에다가 뭘 더해서 1을 더한 게 바로 뭘 의미한다? 자릿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정수 부분이 5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그냥 정수 부분에다가 뭘 씌운 게 절대값 씌운 게 자릿수를 의미한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있다. 됐어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선생님 소수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수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 딱 뭐다라고 볼 수 없어. 소수 부분은 뭐냐면 소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수의 배열을 알 수가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소수 부분을 보고 수의 배열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수 부분을 가지고 수의 배열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두 로그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봐봐. 이 숫자가 1618 몰랐다 치자. 너 몰랐어? 무슨 수인지 몰랐어? 상용 로그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 지금 이 결과는 정수 부분은 좀 다르지. 왜?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이는 소수 부분은 결과가 어떻겠어? 어떻겠니? 똑같겠지. 그럼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이 숫자의 배열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거야. 이것도 1618이라는 배열이고 이것도 1618이라는 배열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1618 배열은 모르겠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결과가 같으면 이 숫자의 배열 자체는 똑같겠구나.
다만 0이 붙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릿수는 다르게 나와서 정수 부분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숫자에 상용로그를 구했더니 이 상용로그를 해보면 하나는 2.3이 나왔다라고 하자. 근데 어떤 상용로그를 봤더니 이 상용로그를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3.7이었다라고 할게.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 자, 너는 정수 부분이 뭐예요? 2점. 그 다음 소수 부분이 뭐예요? 0.3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정수 부분이 뭐예요? 수빈아, 뭘까요? 3이 아니에요.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반드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이거 봐봐. 이걸 내가 마이너스 3으로 분리하게 되면 뒤에 붙는 거는 마이너스 0.7이 붙어야 돼. 그럼 소수 부분이 0과 1 사이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1 주면 뭐가 바뀌어? 플러스 0.3으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4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진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고 소수 부분은 0.3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이 두 상용로그의 결과를 분석했더니 정수 부분이 2야. 그러면 이 A라는 숫자는 몇 자릿수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어? 세 자릿수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야. 그럼 이 B라는 수의 자릿수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어? 소수점 아래 0이 나오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0이 나오지 않는 수는 몇 번째부터다? 네 번째부터 나온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다시 소수 부분이 지금 너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럼 이 A와 B가 뭔지 모르겠지만 A와 B의 수의 배열이 어떻다?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가 지금 2라는 얘기는 세 자릿수인 거지. 그래서 321이었다. 예를 들면 321이었다라고 하자. 그럼 B라는 숫자는 어떤 수가 되는 거냐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0이 아닌 수가 나타나야 되고 네 번째. 그러면 0.000은 있겠지. 여기부터 수가 나타날 건데 이 수의 배열이 너와 너의 소수 자리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너의 수의 별이 똑같을 테니까 0.000321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상용로그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를 분석할 때는 상용로그를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왜 우리는 몇 진법 숫자를 쓰니까 10진법 숫자를 쓰기 때문에 10진법 숫자는 자릿수를 표현할 때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됐습니까?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필기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0 필기 사진 찍고 해놔라. 플리즈. 필수예제 13번 봐봐. 자, 로그 2가 뭐래요? 0.3010. 선생님, 0.3010이랑 0.301이랑 똑같은 표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 0.301과 0.3010은 다른 표현인 거야. 왜 다를까? 자, 선생님이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를 얼마 전에 재봤는데 살이 좀 쪘더라고. 74.2kg, 정확하게 kg 홀수겠지. 이게 나왔어. 이게 진짜 정확한 내 무게일까? 74.2가 내 무게일까? 아니겠지. 아니 또 벗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재생이 74.2인데 내가 진짜 74.2야? 74.23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74.2345678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뒤에 몇 개가 붙을지 내가 알아볼라. 모르지.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의미를 두겠다라는 거야. 그럼 0.301은 소수점 아래 세 번째까지 의미를 두겠다는 거고 301은 소수점 아래 네 번째까지 의미를 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0.301
4, 5일 수도 있는데 또는 뭐일 수도 있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0까지 의미를 뒀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확한 숫자라서 이게 좀 다른 숫자인 거야.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과학 시간에 대학교 가시면 유효숫자 표기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 하여튼 우리는 과학 시간 아니니까 결론은 그래. 0.301력이나 0.301은 어떤 거야? 같은 거랑 보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야. 수학은 개의치 않아요. 자, 로그 3은 0.4771이라고 했어. 야, 이거는 안 외워도 돼.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외워진 건데 니들은 외울 필요 없어. 그리고 실제로 니들이 푸는 문제는 개념을 맨 뒤로 넘겨봐. 맨 뒤로 넘기면 맨 뒤는 아니야. 311쪽으로 가면 311쪽에 거기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상용 로그 표라고 나와 있어. 그 표가 주어질 테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은 자 연습해 봅시다. 로그 2분의 5를 쓰래요. 자, 로그 2분의 5는 분리합시다. 로그 뭐에서? 5에서 로그 2를 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기억해야 돼. 로그 5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1-로그 2로 바꿔서 생각을 하겠다. 그 정리하면 1-2배 로그 2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로그 2 알려줬으니까 계산하면 되고요. 자, 2번. 로그 12를 계산하래요. 로그 12는 뭐 곱하기 뭐예요? 3, 4,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로그를 나는 분리하면 2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건 니들이 문제를 풀어왔어야 나랑 너는 티키타카가 되는 거야. 그치 미나야? 갖다 집어넣으시면 정답. 3번. 로그 루트 5를 계산하래. 루트 5는 몇 제곱입니까? 5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5가 되고 너를 계산하면 로그 5는 1-로그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너 갖다 넣으시면 정답도 나오시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밑에 필수 예제 14번을 보면 자, 요거를 또 선생님 수업을 잘 안 듣고 풀이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잘 봐. 자, 로그 2.71이 0.4330임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래. 1번 로그 2710 두 번째 로그 27.1 세 번째 로그 0.00271. 자, 이거 잘 봐. 너 수의 배열이 뭐야? 27이야. 27. 너도 수의 배열이 뭐야? 27이야. 너도 수의 배열이 27이고 너도 수의 배열이 뭐야? 다 271이지. 너와 너의 수의 배열이 다 어때? 똑같지. 그러면 너도 무슨 부분은? 소수 부분은 어떻게 써? 동일할 거야. 너도 0.4330이고 너도 0.4330이고 너도 0.4330일 거야. 네 수의 배열 똑같으니까. 근데 수의 배열은 같지만 자릿수는 지금 다 어때요? 다르죠. 너는 몇 자릿수입니까? 한 자릿수인 거죠. 그럼 정수는 0인 거야. 자, 너는 몇 자릿수입니까? 네 자릿수인 거. 정수는 뭐가 됩니까? 3이 될 거고. 너는 몇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27.1이야. 두 자릿수니까 정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너는 소수 중 하나 첫 번째로 0에서 나타나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나타나죠? 그럼 뭐라 쓰면 돼? -3 더하기 이렇게 쓰면 끝. 무슨 말이 됐어요? 됐니? 그 밑에 풀이처럼 그딴 식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니야. 됐죠? 이거면 됐니?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15번을 봅니다. 자, 로그 3.24가 0.5105임을 이용하여 1번 로그 3240 2번 로그 0.00324 3번 로그 5제곱근 324를 구하라. 가봅시다. 야, 수의 배열이 324, 324, 324, 324지. 요건 좀 다르겠지. 요거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 개수 5분의 1의 로그 324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생각해 볼게.
자, 3, 2, 4 똑같죠? 몇 자릿수입니까? 네 자릿수죠. 정수분이 뭘로 시작해야 돼? 3 더하기 0.5105로 쓰면 정답 끝. 자, 이걸 소수점 아래 0이라는 숫자가 처음 몇 번째 나타납니까? 세 번째 나타나죠. 뭐라 쓰면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5105. 이거 니네 계산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요거는 5분의 1배 로그 324는 몇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니까 뭘로 시작해야 돼? 2로 시작하면서 0.510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세 개 다 정답을 구했다. 밑에 필수 이제 16번 할만합니까? 네. 자, 로그 56.72 1.7536임을 이용하여 1번 로그 x를 계산했더니 4.7536이래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너 값을 계산했더니 소수 자리가 0.7536이 나오는 거지. 너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도 소수분이 7536이겠지. 소수분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너와 너의 수의 배열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 x도 수의 배열이 어떻게 돼야 돼? 5, 6, 7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정수분이 뭘로 시작합니까? 4. 그럼 몇 자리 수면서? 4자리 수면서 수의 배열이 5, 6, 7이면 x는 어떻게 돼야 돼? 5, 6, 7 0을 하나 붙여주면 4자리 수를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4자리 수면서 수의 배열이 동일한 값이다. 됐어요? 학생들이 이해했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점수에 1이 더한다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4면 아! 몇 자리 수야? 5자리 수네? 미안합니다. 자, 2번. 로그 x가 마이너스 2.2464.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 어떻게 분리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464 이렇게 분리해야 돼. 이건 소수분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민지야 뭘 더하랬어 선생님이 그래서 1을 더하고 1을 빼주자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0.7536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뭐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는 x는 뭐라 쓸 수 있어? 0.00 써야 되겠죠? 세 번째부터 5, 6, 7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문제들이고 실제로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까지만 할 줄 알아도 돼. 거의 사용력은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거든. 근데 이제 요건 좀 지울게. 이제 이거 지우고 뭐만 남겨놓을 거냐? 1628 지워. 이렇게. 자, 요렇게 쓸 건데, 자 이제 이 a라는 숫자가 진짜 미지의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2의 11승 정도로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똥멍청이라 2의 아이씨 우리는 너 자꾸 그런가 110제곱 할 거야. 자, 우리는 똥멍청이라 2의 10제곱 11제곱을 계산할 줄 알아 몰라? 우리 모른다고 하자. 우리는 똥멍청이라 2를 11번 곱한 걸 할 줄 몰라. 근데 뭐는 궁금하냐면 저 2의 11승이 대략적으로 몇 자리 수인지가 궁금했던 거야. 그리고 자, 궁금증이 두 개야. 첫 번째는 이게 몇 자리 수인지가 궁금했던 거고, 두 번째는 처음 시작하는 수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지. 몇부터 시작하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야. 궁금합니까? 나 눈이 떨리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요? 내가 궁금하니까 한번 생각해볼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 여기다가 뭘 씌워줄 거야? 그치, 사용로그를 빡 씌워줄 거야. 이걸 분석하면 되는 거죠, 결과는. 우리 뭐가 앞으로 떨어지고 11이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로그 2는 몇이라서 문제에서 0.3010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T라고 하면 안 돼요. 쉬워. 3.311 이렇게 나옵니다. 3.311. 0. 안 주셔도 돼요. sorry. 자, 그럼 3.311이 나왔어. 그럼 요거는 정수 부분이 뭐예요? 3이고 3. 소수 부분은 뭐예요? 0.3. 0.31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몇 자릿수냐? 라고 봤을 때 정수분이 보니까 3이니까 몇 자릿수예요? 네 네 자릿수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그럼 몇 자릿수인지는 되게 심플해. 정수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 시작하는 수가 몇인지가 궁금했던 거잖아. 2를 여러 번 곱하면 첫 자리 수가 뭐가 될까? 그러면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수의 배열을 알아야 돼. 그 수의 배열을 알려면 소수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 소수 부분이 0.311이지. 잘 봐. 요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로그 2가 뭐였다고? 0.3010이었지. 자, 로그 3은 뭐라고 했어? 0.477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로그 2와 로그 3의 소수 부분을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이제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0.311은 이게 어떤 로그의 소수 부분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요 놈은 지금 보니까 0.311은 로그 뭐보다는 큽니까? 2보다는 크죠. 근데 뭐보다는 작아요? 로그 3보다는 작은 거지. 그럼 대략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니까 대략 몇이라고 볼 수 있겠어? 2점 얼마의 수겠지. 이게 바로 너의 수의 배열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점 얼마의 수의 배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얼마의 수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수는 뭘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2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너는 처음 시작하는 수는 2부터 시작하는 수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2의 11승을 계산한 뭐예요? 2048이죠. 2048 네 자릿수 맞고 2로 시작하는 거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겠다라는 거. 무슨 말이 됐습니까? 할만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필수 예제 17번. 자, 로그 2랑 로그 3 우리 다 머릿속에 넣었으니까. 자, 1번 3의 20제곱을 보래요. 3의 20제곱이 자, 우리는 몇 자리 수인지도 찾아보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수가 뭔지도 한번 알아볼게. 둘 다. 우리 이 숫자를 실제로 3의 20번 곱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3의 20승 하면 계산기도 에러나요? 알 수가 없어. 계산기 두들기가 막 누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뜨는 게 있거든. 이 에러라는 뜻이에요. 계산기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한 거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산을 못하는 거에다 뭘 씌울 거야? 한국어를 막 씌워볼 거야.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20 곱하기 로그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로그 3은 뭐였어? 0.4771이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8 아니야? 9점이냐? 9.542. 자, 9.54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숫자는 몇 자릿수입니까? 소수 정수분이 9니까 10자릿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소수 부분이 뭐예요? 0.542지. 그래서 이거는 로그 어떤 자리를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로그 542는 자,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지를 만들어 볼 거야. 자, 로그 3은 4771이지. 그럼 로그 4는 몇이야? 로그 3은 0.4771인 거잖아. 그럼 로그 4라는 것은 4는 뭐의 몇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가 떨어져서 로그 2의 2배라면 되는 거죠. 뭐가 돼? 0.602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542라는 거는
4771과 602의 사이수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는 로그 3과 로그 몇에 4 사이 있는 숫자겠지.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수야 돼? 3과 4 사이 있는 수니까 3점 얼마의 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소수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한다? 3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3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10자리 수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얘는 몇십억부터 시작하는 거야? 30 몇 억 몇 천 이렇게 나가는 수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됐나요? 이거 됐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 이번은 뭐하래? 6에 52제곱은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52제곱 나도 몰라요. 여기다 뭘 씌울 거야? 로그를 딱 씌워볼 거야. 그럼 52 곱하기 로그 6이지. 로그 6은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로그 2는 뭐였어? 0.3010에다가 0.4771을 더하게 되면 0.7781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하래? 52를 곱하래. 그래서 곱하게 되면 실제 곱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컨닝 잠깐 할게. 40.461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대. 그치 나왔죠? 6에 52승은 몇 자릿수예요? 41자릿수구나. 근데 어떤 숫자로 시작하는지도 알고 싶었던 거지. 뭘 분석하면 돼? 소수 자리를 분석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에 되겠어? 로그 3이 뭐야? 477인데 너 작잖아. 그치? 로그 3보다는 작고요. 로그 뭐보다 커야 돼요? 2보다는 커야 되니 얘는 로그 2. 얼마만에 계산하는 거였겠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부터 시작하는 41자리 수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 보통 세트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걸 알는데 그 다음 수도 알 수 있어요? 몇 자리 수까지 보통 알 수 있냐면 그 다음까지는 알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알려면 이 로그 2랑 로그 3이 아니라 이 수가 조금 더 정확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해지려면 상용 로그표가 필요해. 상용 로그표는 4자리까지 보통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알 수는 있어. 그걸 물어보진 않아. 상용 로그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너희들이 하세요. 자, 필수의 18번 봅니다. 5분의 1의 100제곱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안에 처음으로 여기저가 나타내지 구해봐라. 그럼 또 뭐 해보면 돼? 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분의 1은 5의 몇 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로그 5가 된 거죠. 로그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1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1의 로그 1이면 뭐예요? 0.699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99, 69.9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잘했냐? 맞아요. 그러면 자, 너를 내가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0.9인 거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됐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0 더하기 0.1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는 너는 소수점 안에 몇 자리에서 소수점 안에 몇 번째에서 70번째 처음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0.00000에서 70번째에 딱 뭐가 나타나는 거지. 0.000000 가서 여기에 이게 몇 번째라는 게 70번째 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그 수가 만약에 궁금해? 궁금하면 소수 자리를 분석하면 된다고. 0.1은 대략 로그 몇인지를 알려면 몇하고 3인지 알면 되지. 로그 1보다는 크겠고 로그 2보다는 작겠지. 로그 2가 3.16, 로그 1이 0인 거니까. 이건 대략 1점 얼마에 수인 거라고. 그럼 1부터 시작하는 그런 소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필수제 19번 문제가 이제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이게 그 말인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연습을 한 거고 이거 너희들 해봐요. 자, 그럼 필수 예제 20번을 볼게요.
시간에 그거 설명을 했었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설명했었지.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자, 우리가 정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 로그라는 걸 보여주시면 된다고? 가우스를 씌우면 이게 로그의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 했었어. 그 다음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로그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면 이게 소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거야. 이해됐죠? 여기 뭐 대놓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와서 한번 해보자. 자, 20번을 왜 잠깐 쓸게. 필수제 20번을 보게 되면 자, 로그 A의 정수형과 소수 부분이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 이퀄 0의 부근일 때 그럼 이 말은 부근에 뭘 구할 수 있어? 합을 구할 수 있겠지. 두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7인 거지. 야, 근데 이게 두분의 합이라는 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했다는 얘기 분석하면 되겠네? 얘는 대략 뭐라 쓸 수 있어? 설마 이걸 소수로 쓰진 않겠지? 어떤 수를 3을 하면 무한소수예요.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3분의 9 더하기 3분의 2라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럼 결국엔 뭐야?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 이게 뭐야? 소수 부분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곱하면 두분의 곱인 거지. 두분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2고 두분의 곱이 뭐예요? 3분의 k인 거지. k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그렇게 풀면 된다. 됐나? 자, 오른쪽에 필수제 21번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뒤에 넘겨가. 필수제 23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앞으로 다시 공부할게요. 자, 상형로그의 뭐 활용인데 뭐 나왔죠? 무슨 문제입니까? 활용 문제가 나왔으면 막 이런 문제 선생님 몇 개 해줬어 안 했어? 했어요, 없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활용 문제는 틀리면 안 돼. 그 문제 일단 C를 봐라. pH는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써내려갔대. 괜히 또 어려워하지 말고 문제 의미를 봐. 위에 보면 첫 번째 줄 보면 어떤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요걸 할 때 요게 바로 뭐냐면 수소 이온 농도구나. 그 다음 이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구나. pH는 산성도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꼭 적어 놓으라고 식에다가. 그럼 밑에 줄에 보면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자 어떤 상황이야? 사탕을 먹은 직후 pH는 6.6이었고 사탕을 먹고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봐봐 pH가 있고 먹은 직후에 수소 이온 농도가 있겠지. 근데 10분 후에는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 이온 농도의 몇 배였대? 50배였대. 됐어요? 그때 먹고 10분 후에 채취한 pH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 야 봐봐 문제 변수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먹은 직후에 너를 가지고 너를 구해보고 너의 50배라면 너가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너를 가지고 너를 구해봐 이런 얘기인 거잖아. 이게 표현 자체에 속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기호가. 그럼 계산해보면 6.6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 농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10이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렇게 보낼게. 그러면 수소 이온 농도는 요거의 요거 제곱은 요거니까 10의
마이너스 6.6승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몇 배 하면 50배 하면 10분 후에 수소 이온 농도래. 계산하면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6인데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너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또 10분 후에 pH를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6이 돼서 이 계산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로그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로그 50만 계산하면 되겠네. 로그 50은 로그 5 곱하기 10이니까 더하기 1로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로그 5는 또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문제 로그 2가 문제를 뭐라고 했어? 0.3으로 계산하래. 그럼 1 빼기 0.3은 0.7 0.7, 1.7 여기다 이거 계산하고 마이너스 하면 너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했죠? 식 활용 문제가 나오면 세상 제일 쉬운 문제야. 엄청 쉬운 문제, 활용 문제. 근데 생각보다 배점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개꿀인 거지. 겉보기엔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하고 시간 좀 남으면 지삼수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거의 뭐 활용력은 정수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소수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죠. 문제 딱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 소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 배열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어떤 로그 값이 나와 있지 않으면 수의 배열을 가지고 배열을 알 수가 없고 두 개의 로그의 수의 배열이 같으면 다시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수의 배열이 같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수 부분을 가지고 내가 두 개의 로그를 이렇게 주어질 거야. 로그 A와 로그 B가 주어질 건데 이 두 개 로그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말장난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보통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1이 많이 나와요. 합이 1이다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그 2랑 두 로그를 더했을 때 정수 부분끼리 더하고 소수 부분끼리 더해보면 되겠지. 당연히 정수 부분끼리 더하면 결과가 뭐야? 정수겠지. 근데 소수 부분끼리 더하면 소수인데 소수 부분끼리 더했더니 합이 뭐가 된대? 1이 된대지. 그럼 1이 정수 부분 쪽으로 계산이 흡수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쓰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보면 소수분이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두 로그를 뭐 해볼까? 빼보면 돼. 그럼 정수분끼리 빼면 무슨 수야? 정수겠지? 근데 소수분끼리 빼면 0. 몇이 나와야 되는데 소수분이 어떻대? 같다고 했으니까 소수분끼리 빼면 소수분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계산 결과는 뭐만 남게 돼? 정수만 남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그랬을 때 계산 결과가 정수만 남게 돼서 결국에 이 정수가 대략 몇인지를 알려줄 거야.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라는 거 정도는 범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범위가 주어지겠고 요 범위를 통해서 대략적인 답을 찾겠다. 이게 이제 문제 요지야.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소수분의 합이 또는 소수를 갖다가 대놓고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요 표현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분의 합이 1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합이 1이다로 나오거든. 소수분이 같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로그 A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A는 로그 B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B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부분입니까? 로그 A의 소수 부분. 이게 로그 B의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됐죠? 됐죠? 자, 오케이. 그럼 이 관련된 문제가
필수예제 21번 문제인데 자 10부터 x가 요거 사이라 했지? 자 일단 요렇게 범위가 반드시 나와 있을 거야. 이 범위를 좀 센스 있게 해석하려면 여기다 다 상용 로그를 취해 줄 거야. 그럼 로그 10은 뭐죠? 1이고 로그 x 로그 100은 뭐예요? 2 해서 요렇게 범위가 나온 겁니다. 로그의 범위가 나온 겁니다. 요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어떻대? 같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x값을 구해라.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한 로그에서 한 로그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그 x에서 로그 x 세제곱 빼는 것보다는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계산상. 왜 이거는 몇 로그 몇이니까? 3로그 x니까 여기서 이걸 빼자. 몇 로그 몇이 돼? 2로그 x를 빼게 되면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이미 x 로그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로그 x가 1과 2 사이면 2로그 x는 몇과 몇 사이여야 돼? 2와 4 사이가 되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따라서 로그 x는 2분의 3이 돼서 따라서 x 값은 10의 2분의 3승입니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미치 시세야 때문에 너의 노잼이 나니까. 여기 됐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22번.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했어. 자, 봐봐. 아, 오케이. 좀 더 갈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뭐예요? 1이래지. 자, 이번에 x값의 범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소수 부분의 합과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범위를 일단 뽑아내셔야 돼. 여기 나와있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뭐다? 3이다. 그럼 이 말은 로그 x라는 것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캐치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와 너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소수는 합이 1을 했으니까 얘는 실제로 3분의 1의 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해봅시다. 뭐가 됩니까? 3분의 4의 로그 x가 뭐가 나오는 결과가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3분의 4라는 결과는 3분의 4배를 주면 뭐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배를 주면 3분의 뭐가 됩니까? 16이 되겠죠. 3분의 16 되면 몇입니까? 5점 얼마인 거지. 됐죠? 그러면 너가 될 수 있는 정수는 3분의 4의 로그 x의 정수는 뭐부터 가능합니까? 4와 뭐가 가능해요? 5가 가능하겠지. 따라서 x는 다 했을까? 로그 x는 4분의 3을 곱하면 3이고 4분의 3을 곱하면 로그 x는 4분의 1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x는 10의 3승이거나 따라서 x는 10의 4분의 15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모든 x를 구하래 아니면 양수 x값을 구하래? 양수 x값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누가 답이 될 수 없을까? 얘가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x가 10의 3승이라고 한다면 잘 봐. x가 10의 3승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무슨 수야? 3이지. 이거는 무슨 수야? 1이지. 야, 이건 소수 부분이 뭐야? 둘 다 0이지 0. 그럼 0하고 0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더하면 정수가 나오는 거긴 한데 소수 부분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합이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답을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답으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요게 이제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필기하세요. 필기 하나 할 건데 뭘 필기할 거냐면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모의고사로 나오냐. 뭐 너네 모의고사 문제를 자주 참고하시니까. 자,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인데 모든 양수 x값의 곱을 구해라. 첫 번째 가족권 가우스 로그 x는 가우스 로그 365다 이렇게 나왔고, 나 로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의 세제곱은 로그 x분의 1에 가우스 로그 x분의 1 이거 나왔습니다. 문제 끝이야. 가족권과 나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양수 x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조건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나조건은 뭘 얘기합니까? 소수분이 어떻다? 같다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문제 구조상 이 표에 나왔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범위가 존재되는 거죠. 근데 이거 봐봐. 로그 x의 가우스 식, 로그 x의 무슨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정수 부분이. 로그 365의 무슨 부분과 정수 부분과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근데 로그 365는 대략 몇인지 알 수 있어. 왜? 야, 로그 100은 얼마예요? 2지. 로그 1000은 얼마예요? 3이지. 그 365는 너와 100과 1000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 몇입니까? 2점 얼마죠? 따로 로그 x의 정수분을 못 알아라는 얘기야? 2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럼 벌써 이 정수분을 통해서 범위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지. 로그 x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소수 부분이 같다라 했으니까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럼 같으니까 두 개를 뭐 해줄 거야? 빼줄 거죠. 3로그 x에서 빼기.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되고. 따라서 몇 로그 x? 4로그 x가 나왔는데 이 4로그 x는 4배하면 뭐예요? 8. 4배하면 12사인 거죠. 따라서 이 4로그 x가 될 수 있는 수는 몇입니까? 8, 9, 10, 11 4개가 나오죠. 따라서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거는 4분의 8,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이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10에 4분의 8승, 4분의 9승, 4분의 10승, 4분의 11승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모든 x값에 뭘 물어봤어? 곱을 물어본 의미가 있을 거야. 왜? 10에 4분의 8승, 4분의 9승, 4분의 10승, 4분의 11승을 다 곱하면 지수끼리 다 뭐 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모든 x값의 곱 10에 2분의 19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보는 게 3학년 끝! 요것만 친구를 사진 찍고 필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4분이시고 이게 64분이시고 개념원리? 아니 개념원리 읽은 적 있어? 아니 유형 말하시는 그 유형이라. 방금 소수분의 합이다.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로고는 만약에 숙제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수진아 뒤에 못 쫓아와. 너 진짜 지수로고 버리고 삼각함수 해야 돼. 너 남들보다 늦춰져서 내신 성적 안 나와요. 근데 니네 가만 보면 내신 문제가 물론 교과서에 대부분 나오지만 그 뒤에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 문제 문제잖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내가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나왔지? 뻔하거든? 왜? 1학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가 없지.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파트3를 만든 건데 고등학교 2학년 수능부터는 모의고사라고 하면 범주가 없습니다. 졸라게 많아요. 이걸 내가 너네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 진짜 수원에 포기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숙제 안 밀리고. 그러면 수원은 파트 1, 파트 3가 없어요? 없죠. 수 1부터는 3점, 4점 이렇게 나옵니다. 3점, 4점 그리고 킬러 4점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는 다 몇 점짜리 문제들이야? 2점? 3점짜리. 2점은 고등학교를 눈만 뜨고 숨만 쉬면서 당하실 수 있어. 2점은. 약간 수능 봤는데 98점 나왔다. 미친놈이야 이거는. 미친놈. 거의 용납될 수 없는 점이죠. 98점. 차라리 96점이면 오 4점짜리 틀려고 그럴 수 있겠네 이러는데 98점 틀리면 진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할게. 나와요? 지수 함수를 이제 할 거야. 우리 워밍업은 끝났어. 시간 왜 봐? 4시까지 해줄까? 아니 나가야 돼. 뭘 나가? 집 나가? 여기 나간다고? 자, 지수 함수를 할 거야. 자, 워밍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건 그냥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할 건데 어차피 개념을 책 있으니까 한번 풀고 그 다음부터 줄게.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했는데 다시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할 건데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한 또는 로그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워밍업을 좀 한 거고 지금 한 거 없어 계산만 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 함수라는 거를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지수 함수는 정의 이렇게 돼.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승각 함수를 다항 함수 범주에서 벗어난 함수들이기 때문에 초월 함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ax를 가지고 지수 함수라 하고요. a를 사람들 뭐라 부릅니까? 및 이렇게 부르겠지. x를 뭐라 부를까요? 정의역 이렇게 부르겠죠. 자 y를 뭐라 부를까요? 치역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함수니까. 자 그럼 밑은 어때야 되냐? 자 일단 정의역은 우리가 지수 자리를 뭘로 확장시켰어?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켰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항상 무슨 값만 나와야 된다? 0보다 큰 값만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밑은 실수 전체로 확장하면 5에서는 0보다 어땠고? 커야 됐었지. 근데 여기서는 지수 함수부터는 밑이 1인 것도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1을 거듭 제곱하면 결과가 뭐야? 1이지. 이건 지수 함수가 아니라 상수 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지수 함수의 정의를 내릴 때는 밑을 1인 것도 생략을 할 거다. 지수는 아니야. 지수는 1인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수 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웠으니 우리는 나는 지수 함수에 대한 뭘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을 할 거야. 자, 이 지수 함수는 이 밑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달리 그려지는데 밑의 기준은 1이 될 거야. 1보다 큰 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분모와 분자를 봤을 때 누가 더 큰 수들일까? 1보다 큰 수들은 분모와 분자 중에서 누가 더 큰 수들이 1보다 큰 수들이야? 분자가 더 큰 수들이 1보다 큰 수들이지. 그럼 이 분자가 더 큰 수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 숫자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제곱하면 8분의 20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자요. 1보다 작은 수들은 분모와 분자 중에서 누가 더 큰 수들이에요? 분모가 더 큰 수들이 1보다 작은 수들이거든. 분모가 더 큰 수들을 거듭 제곱하면 숫자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는 사이가 갈 거야. 그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로 2를 들 거고 또 다른 예시는 뭘 들까요? 그렇지. 2분의 1의 x제곱을 예로 들어주고 이게 가장 두 개가 다를 거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그렸어. 실패하면 큰데.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y는 2의 x제곱을 그래프로 그릴 건데 그래프를 가장 잘 그리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x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자, 뭐부터 넣어볼래? 0 넣자, 0. 자, 2의 영승은 뭐야? 1이지. 근데 밑에 관계없이 x에다가 못 넣으면
0 넣으면 결과값이 무조건 뭐야? 1이지. 그래서 지수함수는 반드시 몇 과 몇을 지난다? 0콤마에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1보다 큰 2를 넣으면 2의 제곱은 4, 3 넣으면 8, 4 넣으면 16, 5 넣으면 32, 6 넣으면 64. 커지는 폭이 니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함수를 통틀어서 가장 빠릅니다. 앞으로 배울 함수를 통틀어서도 가장 빨라요. 이차함수. 네,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너네들이 국어 시험에 뭐라 표현하면 기하급수적인 증가. 들어봤습니까? 기하급수적이다라는 말 들어봤어? 그게 이제 지수함수의 증가를 놓고 하는 표현인 거야. 실제로 너네들이 뭐 비문학 이런 거 보면 미생물 수 변화 막 이런 거 보면 2마리였다가 4마리 되고 4마리에서 각각 또 9마리, 8마리 되고 16마리 이게 다 지수함수의 분화거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함수들보다 가장 빠른 함수야. 야 그러면 이런 것도 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내가 좀 투머치한 건가? 잘 봐. 아니요. 투머치? 일단 해봐요. 아니요 하지 마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무한대로 봤을 때 분모 분자의 차수를 보는 거랬잖아. 근데 차수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더 빨리 증가하냐의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거 몇 차야 분자는? 2차. 분모는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지. 그 세상 누구보다 가장 빠른 게 무슨 함수라고? 그러니까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이차 함수는 커지는 거야 안 커지는 거야? 안 커지는 거야. 너가 무한대분의 함수지. 정답 뭐야? 0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과 마인드. 하여튼 괜찮아? 그런가 봐. 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쪽 갈수록 점점 좀 작아지는 게 맞는데 어쨌든 y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는 x축보다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되지. 근데 점점 x축이 어떻게 되겠어? 가까워는 지겠지. 우리 이런 거 배웠어? 그렇지. 아 이런 선을 현재 무슨 선이 된다? 점근선이야. 그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있어. y는 0이라는 점근선.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자, 일단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좀 정리를 할게. A의 x승을 그린 건데 지금 이 그래프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증가라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x1보다 x2가 더 클 때 그래서 이건 x1, x2라고 하죠. 당연히 y값은 x1의 y값이 커야 돼, x2의 y값이 커야 돼. x2의 y값이 커야 되죠. 그래서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게 경우의 수에서 나오면 조합을 푸는 거고 함수에서 나오면 증가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 증가가 되는 상황은 지금 보면 이 A라는 밑이 뭐보다 클 때야? 1보다 크면 증가라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계속 증가만 하지 이런 걸 단조 증가 이렇게 불러. 굉장히 심플한 그래프야. 엄청 쉽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밑이 어쨌든 뭐보다 커야 돼. 따로 다시 해줄게. 자,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하자. 밑이 0보다는 커야 되지 무조건. 그러면서 뭐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숫자가 커지기 작아지는 x값을 키울수록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봐봐. 니네 2의 x제곱 그래프와 2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칭 관계겠지. 왜 그러냐면 2분의 1 이게 몇 승이야? 마이너스 x지. 그럼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x의 마이너스. 그럼 x의 마이너스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다 말이야. 됐나요? 역시나 x축이 무슨 선이 될 수밖에 없다?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다. 증가든 감소든 점근선은 똑같고 그리고 너도 증가든 감소든 반드시 0, 몇을 지나고 있다? 1을 지나고 있습니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감소는 어떻게 표현하냐? 안 되죠. x1보다 x2가 더 클 때 x1, x2가 되겠죠. 누가 더 작습니까? fx1이 더 커야 되겠죠. fx2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감소를 얘기한다. 이해됐니?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뭐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밑에 크기 비교라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밑에 크기 비교가 뭐냐면 내가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 지수함수 분명히 종류가 두 개가 있겠지. 일단 둘 다 점근선은 기본형이니까 뭐가 되고 x축인 y는 0이 되는 거고 둘 다 당연히 0,1을 지나고 있겠죠. 됐지? 그럼 누가 더 밑이 크고 작냐는 어떻게 따지냐?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 표현을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점근선에 가까울수록 1에서 멀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수함수 배우고 로그함수 배울 건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배우는 법이 똑같아요. 그 다음 삼각함수 배울 건 삼각함수 똑같이 배울 거야. 근데 지수함수를 그리면서 로그함수도 그리겠지. 이거를 지수, 로그를 둘 다 따지는 걸 다르게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일단 봐봐. 둘 다 증가지. 증가면 두 밑이 둘 다 뭐보다 커야 돼? 1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근데 누가 더 점근선에 가까운 상황입니까? A가 더 점근선에 가깝지. 점근선에 가까울수록 1에서 뭐 하다고? 멀다고. 1에서 더 멀리 있는 게 A고. 그럼 이제 여기 앞에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밑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자, 이번에는 감소함수를 그릴 건데 너가 C의 X제곱을 하고 너를 D의 X제곱을 할게. 나 당연히 둘 다 0,1을 지날 겁니다. 당연히 점근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야. 둘 다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밑이 뭐와 뭐 사이 있어야 돼? 0과 1 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소면. 근데 누가 더 점근선에 가깝습니까? C가 더 가깝죠. 1에서도 뭐하다고? 멀다.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겠지. 이렇게 밑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 됐지?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나는 이 그래프를 이동을 시킬 건데 우리가 그래프 이동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무슨 이동과? 두 번째 미친 이동. 자, 첫 번째 평행 이동부터 갈게요. 자, 평행 이동은 y는 써줄까? y는 fx가 있을 때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y-q는 fx-p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이게 평행 이동이야. 자, 그럼 내가 지수함수를 y는 ax 제곱을 가지고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제 잘 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이 지수함수를 증가한다라고 볼게. 즉 밑이 뭐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1보다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점근선이 뭡니까? y는 0이 점근선이죠.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습니까? 0,1을 지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세팅인데 x축 방향 p만큼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a에 x-p 이렇게 쓰긴 하겠죠. 그럼 자,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여전히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한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그래프의 생겨보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생겨보는 형태가 똑같다는 건 뭐 가지고 보는 거냐면 점근선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점근선이 가로선이지. 가로선을 좌우로 움직이는 데서 가로선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너도 역시나 점근선이 여전히 y는 0이니까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질 거야. 다만 y절편 달라졌겠지. 달라졌을 거야. 이거는 0,1이 더 이상 아니에요. 맞아요? 아마 요 정도에 와서 x축 p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게 p,1이 여기 나타나게 될 건데 이거는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만 그래프를 좌표를 입력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너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되면 그래프가 y-q니까 이항시킬게. x-p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너는 y축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래프가요 뭐가 움직이겠어? 점근선이 이동한 만큼 따라서 움직이겠지.
그래서 점근선이 y는 q라는 걸로 바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건 그래프가 달라진 거지. 점근선이 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유리함수를 분석할 때는 뭘 찾았어?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는 시작점을 찾았었지. 지수함수는 뭘 보는 거냐면 대표 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점근선을 짜지는 점근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나름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 근데 이걸 보면 점근선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y축 방향으로 이동이 있어야 되고 y축 방향은 여기다가 q만큼 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본 함수는 지수함수니까 상수랑 지수함수는 더 이상 계산이 되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항상 y축 방향으로 이동은 뒤에 있는 상수가 점근선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석이 빨라집니다. 됐죠? 아무리 복잡한 식이더라도 y는 3에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있으면 이 상수가 무조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치, 점근선. y는 4라는 점근선이 됩니다. 여기가 됐니? 그쵸? 정답! 선생님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어서 뭐냐면 x축 방향으로 이동을 너를 잠깐 식을 좀 분석을 해보면 y는 이런 느낌 아니냐? a의 마이너스 p승 곱하기 a의 x승이지 않냐? 그래서 이게 x축 방향 이동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지수함수 앞에 개수가 요게 x축 방향의 이동을 숨겨놓는 역할을 가끔 해. 내가 분명히 밑 변환 공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수의 밑 변환 공식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뭘 보게 되냐면 야 그럼 y는 2의 x승이 있는데 여기 앞에 만약에 2가 곱해졌다라고 하자. 이건 되게 쉽지. 이건 정리하면 뭐야? 2에 x 플러스 1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바로 분석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y는 3 곱하기 2의 x승 요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 선생님 앞에 3이 곱해지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인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는 같은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잖아.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지면 폭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뭔가 개수 취급해서 뭔가를 곱하면 다른 그래프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지수함수는 밑이 달라져야 다른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것도 밑은 이거 밑은 이인 거지. 그럼 같은 그래프야. 근데 같은 그래프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분석할지 모른다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냐? 3을 2로 바꿀 거야. 여기에 로그 2의 3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위치를 바꾸면서 결국 이게 뭐니까? 3이니까. 그 뒤에 2의 x승이 있는 거잖아. 그치? 너를 나름 정리를 하면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너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분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되게 고난도 스킬이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걱정하지 마. 거의 90%는 이렇게 나와. 정리가 가능하도록.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 자, 평행 이동 끝. 그럼 자, 이제 무슨 이동이 있겠어? 대칭 이동이 있겠죠? 대칭 이동은 별거 없어서 그냥 짚고 넘어갈 거야. 대칭 이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지, 네 가지.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있다고 하는 건 뭐야? 네 가지. 첫 번째,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어디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두 번째, 무슨 대칭? y축 대칭. 세 번째,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둘 다 마이너스. 네 번째가 뭐야? 마이너스 대칭인데 마이너스 대칭은 안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순서상 지수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교재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똑같이 같이 나오는 문제집이 있고 어떤 문제집은 지수함수를 다 배우고 그 다음 로그함수 배우는 문제집이 있는데 이 개념 원리는 지수함수를 다 배우고 로그함수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눈치채면 알겠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무슨 함수가 될까? 로함수가 될 거야. 근데 y는 x 대칭이 로함수를 아니 역함수를 구하자는 얘기니까 로함수 아직 안 배워서 이거는 아직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만 부호만 바꿔줄 줄 알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칭은 별거 없어. 근데 여기 추가적 고난도 스킬 들어가는 게 절대값 함수. 시 들어가는데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 날 때 기출문제로 좀 더 넣어줄게. 그쵸? 요게 지수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 그쵸? 필기하시고. 자, 그래서 개념 원리를 좀 보시면 요 개념 원리 없니? 이게 있어요. 미안해, 우리 일주일 동안 공간 결손이 생겨서 숙제 좀 많이 내줘야 돼서. 자, 지우다. 필기 꼭 해놔라. 필기 안 하면 안 돼. 자, 필수 이제 1번 61쪽이야. 자, 위치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일 거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감소.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고 0,1 그다음 수축, x축이 점근선, y는 0이 점근선. 됐어요? 다시 문제 볼게요. 귀여워. 1, 말도 안 되는 게 1,0을 지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 아니죠 x축이죠. 디귿 점근선은 아니 그래프를 3, 4면 맞죠? 3, 4면 안 지나죠. 4번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아니죠. x값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 중이죠. 그 다음 2번. 자, 1번 y는 2의 x-1 야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려는데 정의역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뭐였어? 실수 전체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프를 잘 들어. 자, 해봐. 그래프를 그리려면 가장 필요한 선이 무슨 선이야? 점근선이야. 근데 이 정도의 분석은 돼야 돼. 아,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을 얼마만큼? y축 얼마만큼? 이동했구나. 그러면 이거의 점근선이 뭐였으니까 y는 0인데 상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점근선이 뭘로 바뀐 거야? y는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그릴 건데 마찬가지로 이름도 비슷해. 원점 같은 게 존재하죠. 반드시 무슨 절편? x y 절편. 오케이, y 절편. x에다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돼.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음수니까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 그 이사 보면은 안 지나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2번.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요거를 대칭 이동까지 들어가서 분석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그걸 뭐라 바꿀 수 있어? 3분의 1 x제곱 플러스 1라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선이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된다. 아, 점근선이 y는 1이 점근선이면서 밑이 증가 감소 감소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길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필수의 집 3번. 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과 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 무슨 축에 대칭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식을 찾아라 하자. 어떻게 돼? y는 2에 x-1 플러스 1을 쓸 수 있지. 그리고 x축 대칭하면 어디에 마이너스야? y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식을 좀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에 x-2 마이너스 1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승은 뭘로 나와? 4분의 1로 튀어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 b가 마이너스 1 됐죠? 필수의 4번. 자, fx는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도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데 지성선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선생님 나와 좀 프린트 좀 넘겨보면 아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fa가 n이고요. fb가 n일 때 a 더하기 b가
4일 때 mn의 값을 구해라. 지수 문제입니다.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3의 몇 승? a승이 m이고 4의 몇 승? b승이 n인데 a와 b를 더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뭐 하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죠. 3에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뭐래? mn이라 했죠? 근데 a 플러스 b가 뭐라고 했어? 4라 했으니까 3에 4승 쓰면 정답이겠죠? 넘길게요. 자, 필수 예제 5번에 보시면 6번부터 볼게요. 6번 봐봐. 자, fx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플러스 3에 무슨 함수를 구하래? 역함수를 구하는데 역함수 구해 안 구해? 안 구하는 거야. 자, 1번 역함수에다가 a 넣어서 2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 뭐 넣으면 2 넣으면 a다 해서 2 넣으면 a 값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죠. 2번 g 2분의 7을 구하래. 마찬가지야. 너를 b라고 한다면 f 뭐는? b는 뭐야? 2분의 7인 거지. 그러니까 너가 2분의 7 되는 x값 찾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필수제 5번 갑니다. 자, 이건 좀 필기할 게 있어요. 앞에서 선생님 뭘 좀 가르쳤냐면 지수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 기억나니? 그럼 지수의 대소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차수를 맞춰서 뭘? 차수? 지수에 뭘 통일시킨다? 이 분모를 통일시킨다. 같은 거듭제곱근을 만들기로 했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근데 만약에 if 지금 밑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건 A고 이건 B인데 같아요? 다르죠. 내 밑이 뭐하면 같은 놈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수함수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를 보면 3의 0.5승 루트 27 세제곱근 9 물론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가도 되지만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다 밑이 뭐랑 관계 있어? 3이랑 관계 있죠? 보면 3의 몇 승입니까? 2분의 1승. 이건 3의 세제곱의 루트니까 2분의 3승. 이거는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3개의 밑을 뭐 할 수 있어? 통일시킬 수 있지. 그럼 이건 이런 말이지 않을까? 아, y는 3의 x승이라는 그래프에 2분의 1 넣고 2분의 3 넣고 3분의 1을 넣구나. 그럼 내가 나름 지수함수를 그리면 증가감수 증가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정보는 있을 거고. 그러면 3개를 대입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2분의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3분의 2고 그 다음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y값 3분의 2는 y값 2분의 3는 y값인 거지. 누가 제일 큰 거야? 2분의 3 그 다음은 3분의 2 그 다음은 2분의 1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해됐어? 그래프로 보는 거는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게 시험에 안 나와. 시험은 좀 더 복잡한 게 나와. 이런 거 물어봐. A의 A승에 A의 A승 막 이런 대소관계를 물어봐. 이런 대소관계를 할 때는 이런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해줄게. 두 번째 걸 보면 0.1에 마이너스 0.1승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0.1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건 너무 쉽지. 밑이 다 뭐야? 0.1이지. 1보다 커 작아. 증가감소. 감소겠지. 당연히 점근선 y명이 있을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3개를 집어넣는데 3개가 마이너스 4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0.1 될 거 아니야. 너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너겠구나.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 됐니? 그렇게 보시면 대소비교 끝. 그럼 개념원리 숙제 66쪽까지입니다.